모스크바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은행의 거래 사무소는 항상 분주한 분위기였지만 안나의 업무는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행되었다. 내부 감사관으로서 그녀는 숫자에 대한 예리한 감각과 강철 같은 집중력을 지닌 여성이었다. 안나는 최근 의심스러운 거액의 해외 송금 거래를 포착하고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서와 각종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안나는 28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갈색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푸른 눈동자는 예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모스크바 출신으로 은퇴한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안나는 가족 중 유일한 자녀였고 아버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안나는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을 존경했다. 오늘따라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평소라면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던 동료들이 왠지 모르게 침울하고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안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동료이자 친구인 엘레나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엘레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지만 가끔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면이 있었다. 안나, 혹시 드미트리 부장님에 대한 소문 들었어?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소문? 안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드미트리 부장님이 요즘 수상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아. 아무래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댄 것 같은데 꽤 큰 돈을 잃은 모양이야. 엘레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안나는 깜짝 놀랐다. 드미트리 부장은 45세의 남성으로 거래 부서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는 뚱뚱하고 키가 작았으며 벗겨진 머리와 낡은 옷차림을 하고 다녔다. 항상 바쁜 척했지만 실속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직원들에게는 거만하게 굴었지만 고객들에게는 지나치게 친절했다. 특히 VIP 고객들에게는 아부를 일삼았다. 드미트리는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 능숙했다. 안나는 드미트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가 불법 도박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다. 정말이야? 확실한 거야? 안나가 되물었다. 글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요즘 부장님 행동이 좀 이상하긴 했어. 안색도 안 좋고 신경질적이시. 게다가 어제는 누군가와 전화로 크게 다투는 걸 봤는데 도박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았어.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나는 엘레나의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드미트리가 불법 도박에 연루되었다면 그가 자신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해외 송금 거래가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안나는 자신이 발견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거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때 드미트리가 안나를 불렀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딱딱한 표정으로 안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안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드미트리의 사무실로 향했다. 드미트리의 사무실은 거래사무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고 창밖으로는 모스크바 시내의 번잡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무실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둡고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안나, 자네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 송금거래 말일세. 드미트리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부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문제가 있네. 아주 큰 문제가. 드미트리가 언성을 높였다. 그 거래, 뭔가 자네,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드미트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안나를 쏘아보았다. 안나는 드미트리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규정에 따라 모든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규정? 규정이라고 했나? 자네,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는. 드미트리가 을 질렀다. 나는 자네가 이 거래를 통해 뭔가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네. 자네, 혹시 그 돈을 빼돌린 건 아닌가? 드미트리가 책상을 치며 말했다. 안나는 드미트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부장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단 한 푼의 돈도 빼돌린 적이 없습니다. 안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 자네가 담당한 거래에서
거액의 돈이 사라졌어.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자네야. 드미트리가 윽박질렀. 안나는 드미트리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 그녀는 드미트리가 불법 도박으로 잃은 돈을 메꾸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의심했. 안나는 억울했지만 지금은 드미트리와 맞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 부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나가 차분하게 말. 좋아. 그럼 자네에게 딱 하루의 시간을 주겠네. 내일까지 사라진 돈의 행방을 찾아내지 못하면 자네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걸.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하네. 만약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기라도 하면 자네는 무사하지 못할 걸세. 드미트리가 경고했. 안나는 드미트리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내일까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안나는 드미트리의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했. 드미트리의 말대로 내일까지 사라진 돈의 행방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녀는 모든 누명을 뒤집어쓰고 은행에서 쫓겨날지도 모른. 안나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담당했던 해외 송금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 그녀는 몇 시간에 걸쳐 서류를 뒤지고 컴퓨터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드미트리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 안나는 은행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 기록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이용하여 보안 시스템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데 안나는 밤새도록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고 마침내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 누군가가 거래 승인 권한을 가진 직원의 계정을 해킹하여 거액의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계정은 바로 드미트리의 계정이었. 안나는 드미트리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졌. 하지만 드미트리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안나는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 안나의 아버지 세르게이는 은퇴한 엔지니어였지만 과거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 그는 컴퓨터 보안 분야에도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계와 재계의 든든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 안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 세르게이는 딸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듣고 조용히 말했다. 안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다음 날 아침, 세르게이는 안나의 직장으로 찾아왔다. 그는 안나와 함께 은행의 보안 시스템을 다시 한번 꼼꼼히 조사했. 세르게이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노련한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드미트리가 범행에 사용한 해킹 프로그램의 흔적을 찾아냈.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드미트리의 개인 컴퓨터에서 설치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냈. 안나와 세르게이는 드미트리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 이제 남은 일은 드미트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의 범행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안나는 세르게이와 함께 드미트리를 대면하기로 결심했. 그들은 드미트리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에게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했. 드미트리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안나와 세르게이가 제시하는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 그는 자신이 불법 도박으로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은행 공금을 횡령했다고 자백했. 드미트리의 범행이 밝혀지자 은행은 발칵 뒤집혔다. 은행 고위 관계자들과 경찰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드미트리는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안나는 누명을 벗고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은행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안나의 활약은 은행 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의 능력과 청렴함은 모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안나는 은행 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고속 승진을 거듭했고 몇 년 후에는 은행의 최고 경영진 중 한 명이 되었다. 안나는 자신의 성공이 아버지의 도움과 자신의 굳은 신념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 그녀는 아버지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고 앞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안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또한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안나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은행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었다. 안나는 종종 자신의 사무실 창밖으로 모스크바 시내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시련을 떠올리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안나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시간이 흘러 안나는 은행 내에서 존경받는 리더이자 여성들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직원들을 멘토링하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안나는 특히 여성 직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안나는 은행 로비에서 우연히 엘레나와 마주쳤다. 엘레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녀는 안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의 근황을 털어놓았다. 엘레나는 드미트리 사건 이후 은행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녀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다. 안나는 엘레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엘레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녀를 돕고 싶었다. 안나는 엘레나에게 자신의 사업 경험을 들려주며 그녀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안나는 엘레나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되새겨주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엘레나는 안나의 따뜻한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안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안나는 엘레나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녀의 앞날을 응원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우정을 확인했다. 그날 이후 안나는 엘레나와 자주 연락하며 그녀의 사업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안나는 자신의 인맥과 경험을 활용하여 엘레나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소개해 주었고 그녀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안나의 도움 덕분에 엘레나는 점차 사업을 안정시켰고 빚도 갚을 수. 엘레나는 안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를 자신의 은인이자 롤 모델로 생각하게 되었다. 엘레나는 안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자신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시간이 흘러 안나는 은행의 CEO 자리. 그녀는 뛰어난 리더십과 경영 능력으로 은행을 더욱 발전시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다. 안나는 또한 여성 인재 육성에 힘쓰며 여성의 사회 진출과 권익 신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어느 날 안나는 한 젊은 여성 직원의 사직서를 받. 그녀는 그 직원이 매우 유능하고 잠재력이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직 이유가 궁금했다. 안나는 그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사직 이유를. 젊은 여성 직원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안나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을 것 같아 사직을 결심했다고 고백했다. 안나는 그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 역시 젊은 시절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다. 안나는 그 직원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안나는 그녀에게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했고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안나의 진심 어린 조언에 감동받은 그 직원은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다. 안나는 그 직원의 멘토가 되어 그녀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직원은 안나의 도움 덕분에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고 훗날 은행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 안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녀는 진정한 리더란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을 그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나는 앞으로도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은행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안나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뒤를 이을 유능한 후계자를 양성했고 그에게 은행의 미래를 맡기고 조용히 안나는 은퇴 후 자신의 고향인 모스크바로 돌아가 조용한 노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안나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기.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안나는 비록 은퇴했지만 여전히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어느 날 안나는 자신의 집 근처 공원에서 우연히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벤치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져 있어. 안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젊은 여성은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렸지만 안나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고백했다. 안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안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안나는 그녀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되새겨주며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라고 격려했다. 안나는 또한 그녀에게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취업을 돕겠다고 안나의 도움 덕분에 그 젊은 여성은 곧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그 젊은 여성은 안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게 되었다. 그녀는 안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자신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안나는 그 젊은 여성을 보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안나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안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 정직과 성실, 용기와 신념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다. 안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 모스크바의 번잡함이 잦아든 늦은 밤, 안나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안나와 그녀의 아버지 세르게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1998년 나의 사랑하는 딸 안나와 함께라는 세르게이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안나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드미트리 사건 이후 안나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은행 내에서 승승장구했고 모두가 인정하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항상 아버지 세르게이의 든든한 지원과 조언이 있었다. 세르게이는 안나에게 단순한 아버지를 넘어 인생의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안나는 세르게이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세르게이는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아버지였다. 그는 안나에게 정직과 성실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강인함을 심어주었다. 안나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세르게이는 항상 그녀의 곁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드미트리 사건 당시 세르게이는 안나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기관 근무 시절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드미트리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르게이의 도움 덕분에
안나는 누명을 벗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다. 안나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르게이는 안나에게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존재였다. 그는 안나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그녀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그는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안나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큰 슬픔과 상실감을 느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을 잃은 것 같았다. 안나는 눈물을 훔치며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비록 이 세상에는 없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느꼈다. 세르게이가 남긴 가르침과 사랑은 안나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그때 안나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안나, 나야 엘레나. 엘레나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밝고 경쾌했다. 안나는 엘레나의 목소리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엘레나, 웬일이야? 잘 지내고 있었어? 안나가 반갑게 물었. 잘 지내고 있어. 너 덕분에 사업도 잘 풀리고 있고 이제 빚도 다 갚았어. 엘레나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 정말? 다행이다. 네가 잘 지내고 있다니 나도 기뻐. 안나가 진심으로 축하했다. 다 내 덕분이야. 안나,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쯤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을 거야. 엘레나가 감사의 말을 전해.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지. 안나가 겸손하게 말했. 그래도 내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넌 나의 은인이야, 안나. 엘레나가 다시 한번 강조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엘레나는 자신의 사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안나에게 자세히 설명했. 안나는 엘레나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 안나, 혹시 내일 시간 있으면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 좋지. 내일 저녁에 보자. 안나가 흔쾌히 수락했. 전화를 끊은 후 안나는 왠지 모를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엘레나가 자신의 삶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안나는 자신이 엘레나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저녁, 안나와 엘레나는 모스크바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엘레나는 안나에게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안나는 엘레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녀의 성공을 축하했다. 안나,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 완벽하더니 무슨 소리야. 나도 실수투성이인걸. 안나가 손사래를 쳤. 아니야, 넌 정말 강하고 지혜롭고 용감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엘레나가 진심을 담아 말했. 고마워. 엘레나, 너도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안나가 칭찬. 다 내 덕분이야. 네가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 너는 나의 롤모델이야. 안나. 엘레나가 수줍게 말해.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우정을 확인했. 안나는 엘레나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 안나,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너와 함께 있으면 왠지 힘이 나. 엘레나가 말했. 그래, 나도 그래.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안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에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다. 안나는 엘레나와의 우정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랐. 그녀는 엘레나가 자신의 삶에 있어 소중한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생각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나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안나는 앞으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 안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 그녀는 저 별들처럼
자신의 삶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고 있기를 바랐다. 안나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안나는 다시 한번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안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랐다.